연중 바닥 수준의 거래량이 이번 달 들어선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 이 지수도 조금씩 반응 나오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절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부터 알려주세요. 대장님을 따르라. 네, 여기에서 대장님은 아무래도 시총 4위의 삼성전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종목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국내 시장의 대장님은 삼성전자입니다. 대장이 나서서 진격하고 있으면, 그동안 대장님을 믿지 못했는데, 대장님이 그래도 지금 막 진격하고 있으면 그래도 믿고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장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유동성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상태에서 유동성이 더 늘지도 않고요. 줄지도 않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많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약해진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끝난 상태에서 모멘텀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혼자 대장님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따르지 않을 때는 그동안 신뢰를 못 줬기 때문에 따르지 않으면 과연 내가 수익률이 같이 따로 대장보다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번 달은 그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은 제가 3월부터 이렇게 지난달도 그렇죠. 계속 예측해 드린 게 8월 달에서 9월 달에서 8, 9월에 9만 원 돌파 시도를 할 거라고 계속 예상을 해 드렸는데요. 그에 대한 제 전략은 계속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월 달 장세와 9월 중순까지는 대장님을 따르는 게 가장 큰 수익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대장이 가고 있는 상태에서 대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전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가는 거죠. 물론 SK 하이닉스 올라가지만 낙폭 과대에 대한 것도 있고 가격 메리트도 있고 거기서 수급이 바뀔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하면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수급이 바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지수도 좋아지고 전체 시장이 좋은 것보다도 지수는 좋아진다. 그리고 이 대장인 관련된 종목 위주로 이번 달에는 세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9만 원 정도까지 보세요? 네, 9만 원 돌파하면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큰 뭔가 가이드라인이 좀 잡힌 것 같은데 오늘장 체크 포인트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징들 짚어주세요. 네, 지금 수급에서 보시면 오늘이 어제도 외국인들이 9천억, 거래소에 9,076억 샀고 코스닥도 757억치 샀고요. 선물에서 1조 3,817억 대규모 순매수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현물을 팔고 선물도 대규모로 팔고 그런 현상이 자주 있었는데 수급이 지금 오히려 양쪽에 다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현물을 사고 선물도 같이 전체 지수에도 올라가고 그러면 선현물고 다 사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뭐 크게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사모라든지 금융 큰 의미는 없더라도 오늘은 양쪽 기관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 순매수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계속 이어질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기관 쪽은 매매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과연 지속적으로 사는지 여부를 체크해도 좀 사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 우리 시장을 좀 살 때 가장 빨리 많이 사야 될 종목이 바로 지수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어제부터 갑자기 이제 8월 2일 3일부터 해서 어제 8월 3일부터 폭등을 시키고 있는데 주봉 차트 60분 보면 단기적인 목표가가 삼성전자 근데 지수가 그냥 3,316인데 이걸 고점을 돌파하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36포인트밖에 안 남은 돌파할 거로 보이는데 거기에서 삼성전자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삼성전자를 보시면 이틀 동안 이렇게 급등한 것은 과거에 고점 지난번에 96,000원 고점 이후에 발목 꺼졌죠, 아졌죠. 여기 4월 초에 이렇게 지수가 이틀 동안 삼성전자 시세가 급등하면서 지수도 같이 올라줬거든요. 이 4월 초에 급등할 때 보시면 4월 초에 그전에 1월 달에 3,265포인트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3월 말 하순경부터 시작해서 지수가 다시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추가로 못 갔기 때문에
4월 6일 이후부터 못 가서 지수도 같이 못 뚫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6월달 뚫은 것은 뭐 경기 민감주도 여러 가지 관련된 좀 좋았었고요. 그래서 그래도 강력히 뚫고 간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는 과연 강력히 뚫고 갈까 이렇게 보면 결국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가 어느 정도 이 최근에 4월의 고점을 뚫으면 당연히 지수는 3,480, 3,500대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이렇게 보시면 일별 차트에 보면 삼성전자가 5,266억치를 샀습니다. 오늘 어제도 6,246억을 샀고 외국인들이 전체 외국인 오늘 9천억 중에서 거의 60% 가까이를 삼성전자를 산 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를 산 게 아니라 오늘은 하이닉스를 안 샀죠. 어제만 사고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상태고, 그럼 하이닉스는 경기 민감주에 가장 빠르게 반응된 D램만 주로 있기 때문에요. 그럼 경기가 확실히 회복된다면 외국인들은 하이닉스까지 사주거든 대규모로. 근데 하이닉스를 대규모로 사주지 않고 삼성전자를 대규모로 이틀 동안 사줍니다. 그것은 국내 지수에 대한 이제 저평가, 그러면 전체적 우리나라 7월의 수출 규모 사상 최대고 수출이 아주 좋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단 리스크 해지 차원이라도 삼성전자를 좀 사놔야 되는 거죠. 많이 지수. 그래서 외국인들 삼성전자를 선현물에서 해서 많이 사는 것 같고요. 지수 선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삼성 자체에서 일단 사놓고 본다. 그래서 원달 환율도 하향 안정세로 가고 있고, 그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현대차를 사지 않고 기아차를 사고 있습니다. 실적이 더 모멘텀이 좋은, 그 다음에 다른 반도체보다 DB하이텍도 이렇게 사고 있는 것도 보면 실적이 문제 없는 우상향 될 수 있는 거 사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이렇게 롯데케미칼, 경기민가주, LG화 이런 거 별로 안 사고요. 이쪽에 잘 안 사고 있다. 최근에 뭐 소저 나포가된 포스코는 좀 사지만, 자, LG전자를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8월 장에서는 LG전자, 삼성전자, 그다음에 기아차, 기아 이렇게 대형주는 세 개가 위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민감주 전체적으로 경기민감주도 반등을 하니까 더 이상 안 빠지고 있는데요. 지수도 괜찮고 하지만 반등의 지속 여부 경기민감주로 봐야 되고요. 그동안 많이 빠졌던 HMM이라 두산중공업이라 조선주라 이런 게 반등하고 있을 때 과연 지속되면 뭐 비중을 축소하는 되겠지만 지속하지 않고 다시 지지부진하면 이번에 비중을 좀 축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 그러면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런데 컨택트주도 올라간 비중 축소 여부를 아니면 지속하는지 여부 계속 체크해서 이번 장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지수가 좀 오른다고 전체가 다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역시나 선별 과정 거쳐야 될 텐데요. 내일 장에서는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지금 외국인들 이틀간 순매수를 했는데 대규모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계속 해주면 삼성전자까지 계속 해준다면 이틀 연속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틀 동안은 제가 이제 항상 차트도 그렇지만 이틀 동안에 이틀 뭐 저항선 안착한다든지 저항선 돌파를 한다든지 그 이틀 기준으로 하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이틀 동안에 계속 샀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이 산다면 이번 달에 좀 계속 이어져서 전체 지수는 좋은 구조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가 과연 어떤 강도로 얼마큼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 계속 나온다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계속 이번 주도 계속 사준다면 국내 지수 수출에 대한 좋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을 외국인들이 좀 해주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엔 이제 지수의 고점 돌파 3,166포인트 돌파를 기정사실화 저는 되고 있는데, 그래도 3,300 초반 가면 다시 눌림목 주는데 이 눌림목을 어떻게 줄지로 봐야 돼요. 외국인들이 계속 사준다면 차트도 그냥 위로 갈 걸로 보이고요. 기술적으로. 그다음 지금 외국에 보면 해외 지수를 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나스닥도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다 일시적인 조정을 받았지만 그 중국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밑에 확실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대형주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코스닥 비중 축소를 지속적으로 하자라면서 무게중심을 살짝 유가증권 시장으로 옮겨왔는데 상당히 절묘한 타이밍에 그런 조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날 때까지 어떤 전략을 좀 구사해 볼까요?
코스닥도 아직 유동성이 축소가 확실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코스닥도 실적 뭐 대기업이 좋으니까 낙수가로 중소형주도 실적이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큰 손들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코스닥에 들어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의 대형주는 그나마 다시 오늘 외국인 사듯이 들어오고 괜찮을 수 있는데요. 근데 소형주들은 수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갈 때는 소형주가 오히려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서 실제로 안 사더라도 개인들도 바라보고 소형주를 좀 이익이 나 있는 상태에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형주 시세가 이번에 다음 주 실적까지 다 나오면 8월 하순부터는 소형주가 쉽지 않겠나. 그래서 소형주 비중을 이번에 실적 잘 나올 때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소형주 비중 축소하고 대형주로 좀 가야 된다. 올해 소형주가 연초부터 계속 당했거든요. 지수가 조정할 때도. 그러면 소형주가 이렇게 8개월 이상 강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즉 코스닥의 지수도 마찬가지듯이. 그러다 이제 지수가 가면 코스닥은 더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코스닥은 비중을 좀 축소해서 이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절대전략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였습니다. 대장을 따르라, 이것이 오늘의 한 줄이었는데요. 삼성전자 계속해서 좀 믿고 가보면 어떨까. 그리고 또 최병훈 전문가는 유가증권 시장 조만간 신고가를 쓸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정사실이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3,316포인트 넘어설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속도의 문제다. 외국인들의 수급 지속성을 좀 보자라는 관점의 투자 전략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쏠림이 좀 나타나게 되면은 코스닥 소형주들은 좀 소외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감안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른 종목이 많은데 내 종목은 빠져서 고민이시라고요.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활용해 주세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